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계속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된 기분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관계란 노력이라고.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고, 참고 견디면 언젠가 좋아질 거라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 애쓰는데 상대는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하지만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과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결국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존재라고. 냉정하게 들립니다.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들어보면 우리가 경험한 많은 관계의 고통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당신의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아무리 말해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무신경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자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각자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는 아주 당연한 사실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이어진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오래된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내가 조금만 더 맞춰주면 되지.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면 어느새 우리는 늘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늘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늘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 아프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이미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은 아마도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을 겁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증명하면 할수록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더 지쳐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 같은 존재라고.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붙여 온기를 나누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프다고. 그래서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어딘가의 거리를. 이 비유는 관계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까워지려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예민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참아야 할까요? 더 노력해야 할까요? 더 이해하려 애써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니라고. 고통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거리를 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워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상대방의 세계에 맞춰 나를 구겨 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내가 설명해야 할 이유를 찾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누군가에게 설명해왔던 것들을, 당신이 평생 이해받으려 애써왔던 순간들을, 그 모든 시간 동안 상대는 정말 듣고 있었나요? 정말 이해하려 했나요? 아니면 그저 당신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멀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약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본성을 이해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 나를 소진시키지 않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워왔으니까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의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아플 때도 거기에 남습니다. 내가 떠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멀어지면 냉정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선을 긋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남아 있어도 상대는 당신의 고통을 모릅니다. 당신이 아무리 참아도 상대는 당신의 희생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고통은 자신의 고통만큼 절실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피로는 자신의 피로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설명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설명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건 당신이 충분히 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세계에서 그것이 바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늘 사과를 요구한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불편함을 당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모든 관계를 정리해야 하나? 그럼 나는 혼자가 되는 건가? 쇼펜하우어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관계 속에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평화롭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관계는 멀어져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관계들을 그 중 몇 개나 진짜 당신을 위한 관계인가요? 그 중 몇 개나 당신이 원해서 이어온 관계인가요? 혹시 의무감으로, 체면 때문에, 그냥 익숙해서 붙들고 있는 관계는 없나요?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관계를 넣어안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동료라는 이름으로,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늘 나를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나를 조금씩 접어왔습니다. 나를 조금씩 지워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고 고통을 줄이는 데 있다고. 그렇다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관계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멀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는다면 멀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멀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과해도 계속 요구한다면 멀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의 부족함도 아닙니다. 그저 그 관계가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진오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필요하다고, 외로워진다고, 그래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하게 관계를 선택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을 계속 설명하는 데 쓰고 싶으신가요? 계속 이해받으려 애쓰는 데 쓰고 싶으신가요? 계속 증명하는 데 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편안한 침묵 속에서 당신 자신으로 있고 싶으신가요? 멀어지는 것은 때로 가장 정직한 선택입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한 가장 성숙한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의 거리처럼 우리는 각자에게 맞는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와는 가까이 있어도 따뜻할 수 있지만 누군가와는 멀리 있어야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관계에서 계속 힘들다면 그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관계가 당신에게 맞지 않는 거리에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 앞에서 계속 작아진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계속 설명해야 한다면 그건 당신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이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된 곳입니다. 조금만 더
이 생각을 함께 따라와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어떤 관계는 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왜냐하면 고독은 타인의 시선과 기대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결핍이고, 고독은 혼자 있음을 선택한 평화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잘못된 관계 속에서 느끼는 고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진 적이 있지 않았나요? 말을 해도 전해지지 않는 것 같고,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웃고 있어도 공허한 순간들,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우리는 함께 있으려 하지만 결국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완전한 공감을 바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관계에서 기대해 왔습니다.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것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계일 뿐입니다. 어떤 관계는 잠시 필요했던 관계일 뿐입니다. 어떤 관계는 이제는 끝난 관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멀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서 이 문장이 해당되는 관계가 있나요? 있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허락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얻은 평화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지키며 살아간 결과 그는 고독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쇼펜하우어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때로 멀어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당신은 평생 관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을 지켰고, 친구를 지켰고, 동료를 지켰고, 이웃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지켜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켜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켜도 괜찮습니다.
멀어진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망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 관계에 나를 맞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세계에 나를 끼워 넣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은 고슴도치입니다. 가까이 가면 서로 아픕니다. 그러니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어딘가의 거리를. 그런데 어떤 관계에서는 그 적당한 거리가 생각보다 훨씬 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계속 설명해야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 앞에서 계속 작아진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당신을 크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계속 사과해야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노력해도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이해하려 해도 상대가 닫혀 있으면 이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서 짊어지지 마십시오.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멀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한 가장 정직한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쁜 동반자다. 나쁜 동반자는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당신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런 동반자는 꼭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관계를 떠올리고 있다면 그 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의무감 때문인가요? 체면 때문인가요? 죄책감 때문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그 관계가 당신에게 필요해서인가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비결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는 것.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냉정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멀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문장이 당신에게 작은 허락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더 이상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더 이상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쇼펜하우어의 삶은 외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세상의 기대로부터, 잘못된 관계로부터,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지켰고, 자신의 글을 썼고,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로부터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을 권리,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을 권리, 멀어질 권리.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멀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어떤 설명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냉정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이해를 바라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나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멀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진짜 당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당신은 평생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이해하려 애써왔습니다. 많은 것을 맞춰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멀어지는 것은 때로 가장 정직한 선택입니다.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가장 자신을 사랑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쉼표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문장을 이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쉼표를.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받을 자격이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쉬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멀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